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중앙통신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방미 결과를 보고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한 친서도 전달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 고위급 회담 그 멤버들 보고를 받고 네.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표시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받은 사실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아주 훌륭한 친서라고 했던 것처럼 예. 또 김 위원장도 트럼프 친서 훌륭한 친서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 성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기대한다, 결과에 대해서 기대한다. 살짝 또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치켜 세워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When Kim Young-chol visited Washington last week, we made further progress not only in the discussions that he had with the president, but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had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his newly designated counterpart as well. 예. 자, 폼페이오 장관이 비건 대표가 새로운 카운터파트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최선희였는데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새로운 파트너라는. 지금 이제 그 새롭게 등장한 뉴 페이스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그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북한 대사가 있고요. 또 한 명이 박철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 2명이 어떤 뉴 페이스로 이제 저기 이제 그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언론은 이 2명 가운데 김혁철 전 대사가 아니냐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저게 그럼 어떤 차원의 교체인가 그 성격을 봐야 되는데 이른바 김영철 그 부장을 축으로 하는 통전부 라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의 외무성 라인이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외무성 라인이 그러니까 이 파워 게임에서 밀리면서 통전부 라인이 장악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대미 창구가 통전부 라인으로 그러니까 일원화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조금 전에 우리 통일부가 확인해 준 게 김혁철 전 대사는 지금 외무성 소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둘 다 외무성이네요. 그러면 통일전선부 라인이 아니라 외무성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전부 라인과 외무성 라인의 파워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가설은 성립이 되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풀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스웨덴에서 비건하고 최선희가 합숙 실무 협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성격인데 이게 뭐 그냥 그러면 그 고별 인사 만나자 이제 이별이라고 고별 인사로 갔느냐? 아니 그럼 하루면 되는데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실무 협상이 끝난 다음에 폼페이오가 어떤 멘트를 했냐면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는 멘트를 해요. 이 실무 협상에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최선희와 비건이 만나갖고 일정하게 실무 조율을 한 건 팩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폼페이오 장관이 새로운 카운터파트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순차적인 과정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뉴페이스는 상견례 차원으로 워싱턴에 그러니까 동행을 했다고 보는 게 일단은 어떤 순리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교체의 배경은 북한 안에서의 어떤 파워 게임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역할 분담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다시 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사진 일단 먼저 볼까요? 네. 일단 자리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김영철 부위원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박철. 그렇습니다. 네, 부위원장이고 저쪽 끝에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김혁철 전 대사란 말이죠. 근데 지금 국내 언론이 얘기하는 것은 유력하게 김혁철을 거론을 하고 있지만 자리 배치상으로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이 이제 서로 옆에 앉아 있고 바로 그 옆에 비건이 있었고. 김영철 옆에는 박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철을 지금 통전부 라인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왜 통전부 라인으로 보냐면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을 김영철 부장이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영철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김영철 그 부장이 대미 라인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첫째 일단 이 박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확한 직함이 일단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이 박철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력을 보면은 주 유엔 어떤 그 북한 대표 참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때 단계까지는 외무성 라인이었다고 네.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팩트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파워 게임이 알려기 된 북한 내부에 네. 그동안 혼선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측에서 한때 그 협상 파트너로서 좀 뺐으면 좋겠다, 예. 외무성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의사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또 사실 수랑설레 했었고 확인된 사실 저 사진 나온 김에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할 당시에는 김영철 옆에 김혁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앞에 있을 때 하고는 이제 또 자리 배치가 또 달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서열 가지고 뭐 이거 뭐 카운터 파트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림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혼선이라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 혼선이었으면 그럼 최선희가 스웨덴에 가서 비건하고 만나서 합수 그러니까 훈련을 한 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최고 지도부의 승인 없이 스웨덴 날아가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혼선 차원에서 옆집 놀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윗선에서 어떤 최고 결재권자에 따라서 일단 교통 정리가 되면서 다시 역할 분담이 된 결과 그러면서 어떤 이행 과정에서의 상견례나 예. 이렇게는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이것이 파워 게임이다 혼선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뭔가 아직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구멍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또 한때 이영호 그 외무상하고 또 네.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면서 또 이 라인이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후에 또 북핵 협상이 상당히 좀 정체 상태인데 정체 상태가 뭐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네. 북한 내부에 이런 그 잠깐 혼선 때문에 그 이렇게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해프닝이 빚어지고 하면서 시간이 자꾸 그러니까 김영철을 못 바꾼다면은 그 밑에 단계 실무 단계에서라도 좀 바꾸라 뭐 그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아직까지는 이건 완전히 막연한 추정인데 지금 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작년 말에 김영철 그 통전부장이 특사로 가려다가 북한이 정중하게 미국에 양해를 구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뭐냐면 조성길 그 주 이탈리아 그 대사 대리에 미국 망명 이거하고 맞물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알려진 건 그 한참 뒤지만 행위 시점은 그때가 있었고 이때 이제 그 상당히 북한이 긴장을 했었던 게 뭘 갖고 가느냐 조성길 그러니까 대사 대리가 이러면서 어떤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정보 이야기가 소문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자 이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김영철 부장이 이번에 간 게 아니냐 워싱턴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외무성 라인을 통해서 일정하게 정리가 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스웨덴에서의 실무 협상이라고 하는 게 비핵화 협상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